안녕하세요. 아이디 누리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없으니 좀 무섭고 설레기도 한 기분이네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고등학생이라서 죽고 싶은 이유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수치나 실제로 자살을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에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전 실제로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말해보기도 했어요. 정말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일상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은 기분? 우리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을까요? 진부하지만 저희 아빠는 딸바보였어요. 엄마는 엄하지만 예쁘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집에 항상 늦게 들어왔지만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셨어요. 저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때를 썼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때를 쓰는 고집쟁이 아이였고요. 그렇게 행복한 아동기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돼가면서 알았죠. 딸바보를 아빠로 둔 아들은 외로워하다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또 눈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죠. 사실 우리 가족은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엄마는 신경질적이게 되어졌고 아빠는 사과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벌했던 분위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다 다시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죠. 밖에서 본 우리 가족은 달라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내부는 불안하지만. 아니면 사실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죠. 원래 이 불안했던 가족을. 그렇게 저만 이 가족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멋진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집에 예쁜 미소를 가진 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보다 내 주위의 친구들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티도 내지 않았죠. 속 깊은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보기에 고등학생이라는 나이 어려 보이겠죠. 아직 20년도 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거짓말을 하거나 미성숙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식을 떨 때 저희도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걸 꾸며낼 만큼 영악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어른이든 저희 학생이든 다 겉에서 보이는 모습은 행복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속이 골마가고 있더라도 말이죠. 이만큼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저희가 성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성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불행히도. 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그렇게 못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공부에 열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2달 간격으로 돌아오는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내 등급이 한 등급 뚝 떨어질 때마다 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갑자기 없어져서 추락하는 기분이 들어요.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기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을 나누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중학생의 시선으로 볼 때 등급이라니 소고기도 아니고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친구들과 넌 이 과목에서 몇 등급이야? 난 2등급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요. 등급이란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등급을 물으면서 내 등급을 확인하면서 내가 몇 명의 친구를 제쳐야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적면이라고 하면 바로 비교과를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인 것 같아요.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두꺼워야 합니다. 좋은 진로 말이죠. 학생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독서 목록 또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상장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교과세부 특기사항 칸에는 내가 얼마나 탐구적이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성적은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학기별로 운영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 PPT를 만들고 발표문을 외워야 합니다. 수행평가 준비는 물론 이미 해두셨겠죠? 저번 주에 저는 일주일에 독서토론 대회에 참여하고 영어팀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여하고 N번방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2021년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균류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하고 확률과 통계 수행 발표를 하고 독서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그 후에 그 주에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피곤하지만 수업 시간을 놓칠 수는 없어요. 제 세부 특기사항 칸에 자고 있는 학생으로 적히면 안 돼서요.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 친구들한테 신세한탄을 했어요. 울상을 지면서 진짜 힘들다. 울상을 짓자마자 눈물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멈추지가 않았어요. 나는 사실 누가 툭 건드리면 오열을 할 만큼 힘들었는데 괜찮은 척 웃으면서 말했던 거죠. 진짜 죽고 싶다 웃으면서. 근데 눈물을 지으면서 한 말도 죽고 싶다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난 별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힘든 줄 잘 몰랐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어서 힘들 자격이 없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무력감이 생길 만큼 열심히 살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동시에 성적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적과 미래에 대한 압박, 매우 심하죠.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한 그 스트레스는 고등학교에서 아마 계속 주고 있을 거예요. 사실 힘들어하는데 자격이 필요한가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불행을 비교하면 안 되죠. 내가 힘든데.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표현은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표현하다 보면 죽고 싶다라는 무서운 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죽고 싶다라는 저주 같은 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